안녕하세요. 가톨릭대 생명공학과 김영건 교수입니다. 바이오 정보통신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나노머신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단백질과 효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단백질 분자란 무엇인가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는 단백질 분자를 갖고 있는데요. 단백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아미노산이 일렬로 결합해서 폴리펩티드, 즉 단백질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알기 위해서는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순서, 즉 아미노산의 서열을 1차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드는 알파 나선 구조와 베타 평판 구조를 2차 구조라고 부릅니다. (2차) 구조가 형성되고 난 후에 단백질이 전체적으로 폴딩되면서 만드는 3차 원적 구조를 3차 구조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폴리펩티드 체인으로 구성되는 단백질 구조를 4차 구조라고 부릅니다. 단백질 구조가 리보솜에서 합성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화학적 변형을 거치면서 생물학적 활성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효소란 무엇일까요? 효소는 세포 내에서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촉매 단백질입니다. 세포 속에는 수천 가지 물질 분자가 들어있지만 한 가지 효소와 결합하는 물질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물질을 기질이라고 부르지요. 효소는 기질과 결합한 후에 효소 기질 결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효소 기질 결합체는 다시 원래대로 분리될 수도 있고 반응이 진행되어 반응 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효소와 기질의 관계를 자물쇠와 열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자물쇠의 열쇠 구멍에 정확하게 맞는 열쇠만이 자물쇠를 열 수 있지요. 크기와 형태가 다른 열쇠로는 자물쇠를 열 수 없습니다. 효소마다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의 크기와 형태가 기질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서로 결합할 수 있고 반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소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효소 반응 속도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증가하는데요. 이것을 미칼리스 멘텐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질 농도에 정비례해서 증가하지만 점차 증가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나중에는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기질 농도가 매우 높을 때에 최대 속도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Vmax라고 부릅니다. 또한 최대 속도의 50% 속도를 보일 때의 기질 농도를 KM이라고 부릅니다. KM 값이 작을수록 효소와 기질의 결합력이 강하게 됩니다. 효소 한 분자가 한 개의 기질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기질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개의 기질이 결합하는 과정은 상호 협동적으로 진행됩니다. 앞에서는 반응 속도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증가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S자형 형태로 증가합니다. 기질 농도가 낮을 때에는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어느 농도를 넘는 순간부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효소에 결합하는 기질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디지털 스위치처럼 조절됩니다. 에어컨 스위치를 생각해 볼까요?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멈춰 있지만 설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바로 에어컨이 작동합니다. 이처럼 기질 농도가 낮으면 효소 활성이 제로이지만 정해진 농도를 넘는 순간 효소 활성이 바로 100%로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바이오 나노머신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단백질과 효소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포 밖에 있는 신호물질이 세포 안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